안녕하세요.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딸기팀에 근무하고 있는 김동입니다. 오늘은 딸기 정식 전후 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실게요. 이것은 작년도 11월 28일과 12월 24일에 농가에 가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딸기 농사 짓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딸기 농사가 된다면 정말 뭐 보람도 있고요. 돈도 많이 버실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농사 짓는 농가가 많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30분, 뭐 25분 짧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것은 앞에 거하고 좀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찍은 사진인데 이런 농가들이 많죠. 딸기 생육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다음 장을 보면은 뭐 더 심각하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농가에 가보면 이런 농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오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장마 기간이 길고요. 날씨가 워낙 뭐 흐린 날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농가에 가보면 올해 육묘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다는 거는 뭐 지상부 생육도 마찬가지지만 뿌리 생육이 정말 좋지 않아요. 오른쪽에 있는 그 화면을 보면은 뿌리가 이렇게 검게 변해가지고 지상부 생육은 괜찮은데 지하부 생육이 이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병도 많이 오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 그래서 예년보다 딸기 정식 시기가 5일에서 10일 정도 늦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유가 뭐냐면 뿌리가 좋지 않다 보니까 온도가 조금 떨어진 다음에 그때 정식을 해서 우리가 병이 발생하는 것을 조금 회피하고 또 화합분화라든가 이런 부분도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보는 화면은요, 이게 정상적으로 컸을 때 딸기의 육묘 상태입니다. 전에 거하고 잠깐 비교를 해보면 비교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이렇게 좋은 상태의 농가들이 많지 않아요. 열농가 중에 하나 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서 보면은 왼쪽에 있는 육묘와 오른쪽에 있는 육묘가 두 가지 사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오른쪽에 있는 그 사진 이 상태의 육묘가 거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년보다는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정식을 하는 날짜라든가 정식 후의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가 조금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요, 올해 지금 그 워낙에 날씨가 안 좋다 보니까 육묘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그런 부분을 미리 선제적으로 시설 보완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묘를 잘 키우게 하기 위해서 농가에서 이런 방법으로 묘를 키우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논산 같은 경우 지금 2년에서 3년 사이에 왼쪽 상단에 있는 시설 하우스 측천창을 달아가지고 환기라든가 온도, 습도 조건을 좋게 만들어가지고 묘를 키우는 그런 시설을 보여주는 사진이고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묘를 키우던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모듈을 개별 포트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묘를 키우는 이런 사진을 찍어 놓은 겁니다. 왼쪽 하단에 보면은 이런 포트도요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렇게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이런 시설을 활용했을 때 묘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건강하게 클 수 있는 조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딸기가 잘 자라는 조건은 기본적으로 딸기는 저온성 작물이기 때문에요. 25도 이상 올라가지 않았을 때 좋아요. 근데 육묘할 때는 보통 온도가 하우스 안에 온도가 뭐 35도에서 40도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딸기가 자라기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딸기가 못 자라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건강하게 딸기가 자랄 수 있도록 마련을 해줘야 되는 건데요. 일단은
묘를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제 지금은 시기적으로 정식을 해야 될 텐데, 저희가 농가에 가보면 농사를 잘 짓는 분들은 다른 분들과의 차이점이 조금씩 있어요.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왼쪽 상단에 상토를 좀 많이 담아요. 그래서 딸기를 심었을 때 딸기가 약간 이렇게 누울 수 있는, 처음에 심었을 때 말고 이제 자라면서 계속 열매가 달리고 하면서 이렇게 누울 수 있게 상토를 조금 많이 담죠. 옆에 보면은 이제 라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높이를 이렇게 측정할 수 있게 해놨는데 조금 많이 담는 거. 그리고 이제 왼쪽 하단에 보면은 소독을 이렇게 철저하게 잘 해가지고 45도씨 이상에서 최소 열흘 이상 소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여건이 안 된다면 2차적으로 뭐 소독약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논산 같은 경우는 토경으로 재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토경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렇게 바닥에다가 멀칭을 해가지고 소독을 해 주셔야 되고요. 오른쪽에 이제 두둑을 만드는 것도 조금 높게 잘 만들어서 해 주셔야 기본적인 어떤 딸기 그 정식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비가 많이 오고 날이 흐리다 보니까 특히 토경 농가에서 소독을 잘 못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랬을 때 정식을 해놓고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또 정식 시기를 조금 늦춘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내가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뭐 태양열 및 소독약을 통해 가지고 뭐 처리를 하고 소독을 하고 뭐 정식 전에 살충제를 뿌린다든가, 그리고 이제 정식 후에는 작은 뿌리파리, 선충, 뭐 시드름병 이런 것들을 2, 3회, 예를 들어 작년에는 1회에서 2회를 내가 방제를 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으니까 1회에서 2회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요. 정식을 해놓고 날씨가 좋으면 뿌리가 내려서 정상적으로 양분 흡수가 되는데 내가 심은 딸기가 뿌리가 좋지 않다면 이렇게 옆면 시비를 조금 이렇게 해서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상당히 좋고요. 또 관수 횟수에 있어서 정상적인 딸기를 심었을 때는 하루에 보통 10회 정도 우리가 물 주는 거를 권해 드리는데요. 뿌리가 좋지 않은 농가에서는 물량을 자주 주게 되면 오히려 뿌리가 상해서 더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관수 횟수를 줄이는 대신에 옆면십이라든가 또 바닥에다가 물을 뿌려준다든가 또 지온호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지온을 낮춰주는, 그래서 딸기가 저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저온성 작물에 맞게 온도를 최대한 낮춰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보면은 우리가 딸기를 정식하고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탄저병, 시드름병인데요. 9월 말 정식을 해놓고 보통 2주에서 3주 사이에 이 병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은 그 전, 보통 우리가 정식을 해놓고 나서부터 병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던 것들이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보통 이제 2주 정도 지나서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어느 시기에 가장 병이 많이 오는지, 이것들은 대부분 온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조금 피할 수만 있다면 병 발생도 훨씬 줄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식 시기를 5일에서 10일 정도 늦춰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정식 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그 배드 지온이 올라가 가지고 시드름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탄저병이 이렇게 생기는 건데, 이런 것들이 다 좀 전에 얘기했던 정식 시기를 좀 낮춘다든가 방제 횟수를 좀 늘린다든가 바닥에다가 물을 좀 뿌려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병 발생을 낮춰줄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8월 13일에 벌써 딸기를 다 심으신 농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 하우스에 가보면 다른 분들과 달리
지온 호수가 4줄이 깔려 있어서 냉수, 찬물, 지하수를 계속 순환을 시켜줘요. 그리고 지금 이 하얀 비닐을 깔아놓고 딸기를 이렇게 피복을 해놓고 딸기를 심었는데요. 이 밑에 녹색 비닐이 또 있어요. 비닐이 2겹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이런 조건이 되지 않은 농가는 딸기를 일찍 심으시면 안 되죠. 이분 하우스에 가보면 지온이요, 보통 우리가 25도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준비 없이 딸기를 심으신 분은 보통 지온이 27도에서 8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병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되죠.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이런 조건이 되지 않는 분은 딸기를 조금 늦게 심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사진도 보면은요, 작년에 이제 찍은 사진인데, 이거는 지온을 낮추기 위해서 냉수경도 돌리고요, 가운데 하얀색 그 타이백이라는 필름을 이용해서 지온을 낮춰준, 이 타이백은 보광 차열 필름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지온이 보통 한 2도에서 3도까지도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사진을 보면은요, 이게 제가 얘기했던 지온 호수를 4줄을 깔아가지고 그 지하수를 계속 순환을 시켜가지고 지온을 낮춰주는, 이렇게 하게 되면 딸기 그 베드 지온이 25도 이상 올라가지 않아서 병이 발현되는 것을 예방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논산에서는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줄을 활용을 해가지고 지하수를 순환을 시켜줬었는데, 이제는 4줄을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딸기를 우리가 정식을 할 때 중요한 것, 우리가 이제 놓치는 것 중에 쉬우면서도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요 가운데 보면은 베드 이렇게 한가운데가 있고요. 그 밑에 가운데에 그 점조고스가 깔려 있습니다. 점조고스가 깔려 있고 양쪽에 구멍이 있으면서 거기에 딸기를 심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농가에 가보면 이 구멍이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 있어요. 지금 이 화살표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 그 화살표 바로 밑에 빨간 이렇게 거기에 심어져 있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딸기가 지금 심어져 있는데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누워 있는데 얘가 누울 공간이 생기질 않아요. 그 옆에 이제 스티로폴 그 경계에 걸려버리니까. 그래서 초기에는 차이가 안 나는데요, 시기가 이제 좀 지나서 2월 중순이 넘어가면 이렇게 위쪽으로 심은 농가와 아래쪽으로 심어진 농가하고는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근데 이렇게 위쪽으로 심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큰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 실제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닐을 구입을 하게 되면 대부분 비닐 그 구멍이 약간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비닐을 구입을 하시려면 별도로 주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저희가 농가에 가보면 10집 중에 9집은 대부분 이렇게 위로 있는 게 아니고 약간 밑에 있어요. 많이 느끼질 못하는 거죠, 그 차이점을.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소득을 많이 올리고 농사를 잘 짓는 분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딸기를 심을 때도 약간 이렇게 처음부터 살짝 뉘어서 심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네. 그랬을 때 이 오른쪽 아래 사진을 보면은 비닐을 이렇게 찢어놨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게 딸기가 누우면서 거기 부분에서 뿌리가 계속 나요. 그래서 이렇게 심으신 분들은 2월 중순, 2월 말, 3월 초가 되면 이 폭이 크기가 되게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꽃대가 나오는 것도 많고, 보통 이제 처음엔 꽃대가 하나가 나오고, 뭐 2번째는 2개가 나오고, 3번째는 또 뭐 3개가 나오고, 나중에는 결국에 꽃대가 뭐 6개, 7개까지도 나오는데, 뿌리 양이 많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딸기도 크고요. 그 다음에 또 개수도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딸기를 심을 때 만약에 올해 비닐을 벌써 다 준비를 했는데 내
우리가 지금 준비한 비닐이 약간 바깥쪽으로 벗어나 있다면 최대한 딸기를 가운데로 좀 이렇게 붙여서 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딸기를 심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 구멍을 미리 이렇게 칼로 오려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심기는 편한데 그것이 바깥쪽으로 심어지는 결과를 또 이렇게 나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을 때 좀 불편하더라도 일단 심어 놓고 나중에 비닐을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찢어주는 것도 한 가지 또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은 아주 작으면서도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또 한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24일이 되면 이제 딸기가 이제 꽃이 피어가지고 열매가 좀 크고 일부 이제 색깔이 들어서 수확을 보통 앞두고 있는 시기인데요.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만약에 이 정도 딸기가 큰다면 정말 보람 있는 해가 되겠죠. 돈도 벌고. 그래서 지금 딸기를 심어 놓고 가장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정식 후 보름입니다. 보름 동안에 어떤 분들은 뭐 하우스에 들어가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뭐 내비둬라. 근데 올해는 워낙에 지금 묘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 소독 횟수도요, 한 번 정도 더 늘려 주시고 연면 시비도 좀 영양제를 좀 뿌려 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닥에 물을 좀 뿌려주면 하우스 안에 온도가 좀 내려가요. 내려가면서 습도 공급도 되니까 딸기가 또 잘 자랄 수 있는 조건도 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환풍기를 지속적으로 좀 돌려준다든가 야간에도, 그러면 낮의 온도는 우리가 컨트롤이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야간 기온을 더 떨어뜨려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딸기가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10월 중순 이후 시드름병 발생이라고 나와서 제가 밑에 써놓은 것 중에 선충 발생으로 인한 2차 피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올해 뿌리가 지금 많이 상해 있는 상태에서 정식을 하기 때문에 선충 피해가 많이 또 예상이 돼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작은 뿌리파리는 많이 들어서 예방을 많이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많이 방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선충 쪽은 아직은 신경을 안 쓰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충약도 같이 관주로 1회에서 2회 정도 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물을 주는 횟수를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 딸기의 지금 뿌리 상태라든가 이런 거에 맞춰서. 그 다음에 10월 중순이 넘어가서도 야간 기온이 좀 높다든가 아니면 내가 딸기가 심어 놓은 정식한 포기가 죽는 애들이 조금 발생을 하면 정식 시기에 주었던 약들의 약제 방제 효과가 이제 떨어지는 시기예요. 그때는 추가적으로 또 방제를 해줄 필요성이 또 있고요. 그거는 꼭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전 같은 경우는 화분화를 중점적으로 많이 신경을 썼어요. 언제 꽃대가 나오느냐, 꽃대 나오는 거에 맞춰서 딸기를 심어서 했는데, 올해는 화분화는 2차적인 문제고 딸기를 심어서 이 심은 딸기가 죽지 않아야 되죠. 그게 일단은 가장 큰 중점 포인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딸기를 늦게 심어서 꽃대가 너무 빨리 나오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상이 돼요. 그랬을 때 일화방 꽃작업 시에 딸기 개수를 조금 적게 남긴다든가 아니면 또 주간 기온을 좀 높게 관리해서 초세 확보를 한다든가 또 주기적으로 영양제를 연면 시비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점적으로 관주를 좀 해준다든가, 그래서 예년에 내가 관리하던 것보다는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화분화가 이제 정식이 늦어져서
화합분화를 신경 쓰지 않고 영양제를 육묘 상태에서 계속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일화방이 출현이 늦을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그럴 때는 강적엽을 잎을 강하게 제거를 해가지고 초세 관리를 해주신다든가 인상가리를 조로관주나 연면시비를 또 해주시는 방법, 그리고 낮에 온도, 야간 온도를 좀 낮게 해서 꽃대 출현을 조금 이렇게 빨리 하게 하는 또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 지금 딸기의 생육 상황 이런 것들을 잘 봐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하셔야 되고요. 본인이 좀 판단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뭐 근처에 기술센터나 이런 데다가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첫 장면에 나왔던 딸기 사진인데요. 이렇게 딸기를 키우기는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키운다면 내가 1년 동안 뜨거울 때 일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들 어떤 시간들이 다 보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키우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가능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